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제가 올려드렸던 빅분기 실기 3유형과 이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확인해 보신 것 같은데요. 1유형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1유형에 대한 풀이를 진행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물론 각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공부하고 계실 건데요.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보시면서 혹시나 애매했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포털 사이트에서 빅분기 접수라고 검색을 하시면 가장 위에 저희가 K데이터 저희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을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나오죠. 여기에서 고객 지원의 공지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기 공지 쪽에서 실기 체험 환경 안내 부분이 있죠. 여기에 딱 눌러서 들어가시면 바로 아래쪽에 체험 환경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요걸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실제 시험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샘플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왼쪽에 메뉴 보시면 체험 1유형 풀이용이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풀이용 아래쪽에 답안 제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원래는 이제 저희가 코드로 직접 답을 도출해서 제출하는 게 문제 형식이었는데요. 이렇게 답안을 적어서 여기에서 제출하는 쪽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풀이용해서 코드를 작성을 하셔서 풀이용해서 쭉 작성하신 다음에 작성해서 확인한 답안을 가지고 답안 제출 쪽에다가 기재하신 다음에 제출 완료를 반드시 해 주셔야 저희의 답이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1유형 볼게요. 1유형은 저희가 10점씩 3문제 정도가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체험 사이트에 나와 있는 문제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다양하게 뭐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 보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뭐 기본서로 책을 보신다거나 하셔가지고 모의고사 혹은 최근 기출된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기준으로는 요즘에 자주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일단은 뭐 날짜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이상값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자주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문제 해석에 대해서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 해석하지 못해서 다른 그런 답을 이렇게 도출해가지고 제출한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업형 1은 저희가 부분 점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꼭 정확하게 내줘야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10점이 꼭 날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해설 꼭 꼼꼼히 봐주시고 그 다음에 기출 유형들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시험 보실 때 어렵지 않게 답안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특성상 사실 저희가 기출 문제를 아무리 주변에서 복원한 부분들을 본다 하여도 기사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나온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는 없겠지만 내가 얼마나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접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 혹은 비슷하지 않아도 내가 조금 응용해야 되는 문제를 얼마나 풀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합격이 되는지 불합격이 되는지가 나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찬하게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저희가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랄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공되는 데이터는 여기 바로 보이죠? 바로 보이고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코드상으로 저희가 뭐 데이터 프레임 인포 헤드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저희가 QSEC라는 컬럼이 있는데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요 컬럼이 있는데 요걸 저희가 최소 최대 척도로 변환, 최소 최대 정규화를 해주란 말인 거죠. 그렇게 해준 다음에 그 값이 0.5보다 큰 친구들을 개수를 세워서 그 아이들의 개수를 답안으로 제출하세요. 비교적 이 친구는 어렵지 않은 그런 난이도입니다. 요즘에 조금 작업형 1유형이 조금씩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이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저는 이런 주석 처리 부분들은 다 지우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렇게 한 두 줄 정도 판다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부분에 대한 코드는 시험 환경상에서도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를 가지고 옴에 있어서 혹시나 경로 부분이 명확하지 않게 이렇게
제출이 될까봐 우려하셔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죠. info 그 다음에 자, info하고 헤드를 해가지고 한번 우리 데이터의 형태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0번부터 11번까지니까 12개의 컬럼이 있고요. 각각 32개씩 데이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제값은 없네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 각각 이렇게 나뉘는 걸 볼 수 있고 사실 저희는 여기에서 요 부분만 보시면 되죠. 저희가 작업할 부분 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니까 지금 뭐 특별하게 저희가 뭐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체크했다라는 걸로 보시고 자,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는 여기에서 거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최소 책대 정교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죠. 자, 그래서 가지고 와주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실기는 암기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우리가 코드를 다 외워가지고 어느 정도는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패키지, 중요한 함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지금처럼 최소 최대 척도화라고 나왔을 때 아 이게 어디에 있었던 거지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거지 라고 우리가 알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from scikit-learn pre-processing import min max scaler 자 이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내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중간중간 실행을 해보세요. 내가 혹시나 오타를 쳤는지 이름이 맞는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곳이 이 패키지 속에 하위 패키지가 맞는 건지 알고 싶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문제없이 종료됐습니다라고 뜬다면 오타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타를 쳤다면 오타로 인해서 에러가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min max scaler 저희가 생성해줘야 되죠. 저는 mm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게요. 그래서 min max scaler 해주시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저희가 아까 뭐였어요? QSEC를 바꿔줄 건데 mm.fit transform 해주시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QSEC 이렇게 해주실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 뒤에 이렇게 대괄호가 하나 있는 건 저희가 배열식으로 1차원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처럼 기차가 쭉 나열되듯이 1, 2, 3, 4 똥똥똥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여기에 여러분들 저희가 대괄호를 하나를 더 쳐주면 이거는 2차원 데이터가 돼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앞에 있는 요거는 시리즈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시리즈 형태 여기는 대괄호가 하나 더 붙었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앞에는 우리가 요렇게 내가 처리한 걸 저장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는 요렇게 써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뒤쪽에는 여러분들 가지고 오실 때 데이터 프레임에서 내가 요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내가 최소 최대 척도화로 할 거니까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두 개, 즉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가지고 와 주셔야지 아무런 에러 없이 실행이 됩니다. 실행해 보시면은 문제가 없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뒤에 부분을 즉 fit transform 안의 부분을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아니라 시리즈 형태로 갖고 왔다면 실행했을 때 이렇게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오류 내용을 보시면 지금 저희에게 여기 지금 잘 보시면 라인 10 여기가 에러다라고 알려주면서 그 부분에 value 에러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상하는, 우리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야 되는 값은 2D, 즉 2차원의 값인데 당신은 지금 1차원의 값을 줬어요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맥스 스케일러 할 때에는 뒷부분에 제공해야 되는 데이터는 반드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셨으면 저희가 지금 데이터 프레임의 이 QSEC 컬럼의 내용을 최소 최대 정규화를 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QSEC에다가 저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의 QSEC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자,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소 최대 정규화는 최소값을 0으로 최대값을 1로 하고 중간값을 저희가 연산에 맞게끔 연산해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저희 값이 보시면 원래는 16점 뭐 이런 식으로 19점 몇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저희가 정규화를 한 이후에는 값이 이렇게 0에서 가장 작은 값이 아마도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였던 것 같아요. 0이 됐고 가장 큰 값은 요게 되어서 나머지 중간 값들이 이렇게 연산된 걸 볼 수 있고 잘 연산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체크해 보시는 게 좀 더 명확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뭘 하면 되는 거냐면 뭐 리절트라고 해주시고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바꿔준 QSEC의 값이 뭐보다 0.5보다 큰 값들을 내가 리절트에 넣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 리절트에 썼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정규화한 최소 최대 정규화한 값이 0.5보다 큰 친구들은 true, 그렇지 않은 친구는 false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요걸 하나하나 솔직히 뭐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밖에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 요걸 하나씩 세봐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세 가지고 사실상 아까 답안 제출란에 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린 조금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는 조금 있어 보여야 되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sum이라는 하는 함수를 넣어주시면 이 아이들 중에서 1값 즉 true 값을 내가 합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주겠죠. 즉 내가 여기서 true를 하나하나 세는 거와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결과가 이렇게 깔끔하게 9라고 나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저희가 여기서 문제를 쫙 풀어주신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자, 제1유형의 답안 제출 쪽에 가셔서 답안 쪽에다가 반드시 9라고 입력을 하시고 제출을 눌러주셔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 완료라고 뜨죠. 이렇게 되어야지만 저희가 1유형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도 제출 형식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정수 형태로만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1유형이 정수 형태로 내라 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한 내용이 정수 형태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뭐 그 값이 뭐 13.5 이랬다고 볼게요. 만약에 뭐 A가 13.5라고 했었을 때 프린트 A를 하면 여러분들이 13.5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뭐 리절트라고 볼까요? 만약 리절트가 그만큼 나왔는데 자, 만약에 이 13.5를 정수 형태로 내주세요. 그러면 앞에다가 저희가 인트 형태를 넣어주시고 리절트 이렇게 해주시면 13.5의 값이 13이 되어가지고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13.5가 그 결과였는데 이 아이를 반올림해가지고 뭐 정수 형태로 표현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저희가 반올림해주는 친구는 라운드 함수예요. 라운드 해가지고 리절트를 내가 0번째 자리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가 아니라 이 아이를 정수 형태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0 이렇게 해주시면은 결과가 14가 나오겠죠. 근데 14.0 이렇게 나오는 건 저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을 때 앞에다가 또 한번 인트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14가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출 형태에 맞게 반드시 답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실기 시험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1유형은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아까 그 처음에 설명드릴 때 문제 그 해설에 대해서 문제를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답이 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그 실기 시험 5회 때 문제 그 작업형 1유형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어떠한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 연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뭐 평균을 구하세요라고 이렇게 뭐 나와 있었던 부분 이렇게 뭐 연산을 하는 건데 연산하는 거는 이제 문제 없이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거기에 어떤 그런 단서가 붙었냐면은 데이터 값 중에 0 값으로 이렇게 입력된 부분들은 널 값으로 판단하고 제외하고 연산한다 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처 보지 못한 분들은 0 값을 포함해가지고 평균을 구하다 보니까 평균 값이 당연히 차이가 났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10점을 이제 감점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작업형 1유형을 저희가 이렇게
빠르게 보다 보면은 간혹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문제 보셔가지고 물론 긴장이 되시겠지만 여러 번 체크하시면서 실수하지 않고 꼭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능력을 시험에서 이렇게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그 인류형 실습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